폴란드는 고성, 그림 같은 거리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수많은 사실들을 숨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남부 폴란드의 작은 마을 미에지 오드잔스키에는 지난 10년간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이곳이 여성들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다음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마을의 왕자처럼 대우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북부에 위치한 셰인바흐에 뒤집힌 집은 지붕, 가구,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두 거꾸로 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독특하고 도전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폴란드 여성들은 세련된 아름다움, 눈부신 하얀 피부, 깊고 푸른 눈, 그리고 자신감과 지성을 갖춘 모습으로 전 세계 남성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 중앙통계청 GUS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외국인과 결혼하는 폴란드 여성의 수는 30% 이상 증가했으며 이들은 주로 독일, 영국, 미국, 북유럽 남성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현대적 트렌드로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미인 수출 현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폴란드 여성들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야무지고 충실하며 가정을 잘 돌보는 이상적인 국제 결혼 상대입니다. 이 훌륭한 여성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폴란드는 전 세계 남성들을 위한 결혼의 천국일까요? 16. 마수리아 지역에는 2,000개 이상의 호수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숲속의 베니스처럼 마을과 마을 사이를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북동부에 위치한 마수리아 지역은 1,000개의 호수의 땅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2,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호수가 이 지역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이 호수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로로 서로 이어져 있어 약 200km에 걸친 독특한 수상교통망을 이룹니다. 유럽에서도 가장 유명한 카약과 유람선 여행지 중 하나로 매년 수십만 명이 자연 탐험 애호가들이 찾는 곳입니다. 카약이나 작은 배를 타고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며 호수에 비친 푸른 숲과 맑은 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마수리아의 선착장과 호숫가에서는 카약 축제, 음악 공연, 물 위에 떠 있는 바가 열려 더욱 활기차집니다. 이 지역은 호숫가 캠핑, 낚시, 야생동물이 가득한 원시림 탐험을 즐기기에 딱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마수리아를 숲속의 베니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아름다운 수로뿐만 아니라 세상과 단절된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특히 달빛이 비추는 밤에는 안개 속에서 카약을 타며 곤충 소리만 들리는 특별한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독특한 자연 속 배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15. 폴란드, 유럽의 숨겨진 심장. 만약 유럽이 단지 로맨틱한 프랑스, 고대의 이탈리아, 현대의 독일에 국한된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대륙의 중앙에 있는 숨겨진 보석인 폴란드를 간과했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서쪽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동쪽으로 인접한 7개국과의 전략적 위치 덕분에 폴란드는 유럽의 교차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 31만 2,7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며 미국의 뉴멕시코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큰 10개국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3,8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폴란드는 유럽연합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또한 미국 내 폴란드 커뮤니티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크며 폴란드 본국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100만 명 이상의 폴란드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2번째 폴란드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리틀 폴란드라고 불리는 아본데일, 에이본데일과 제퍼슨 파크와 같은 동네에서는 폴란드어 간판, 전통 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약국 및 은행들이 있어 시카고가 아닌 바르샤바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폴란드라는 이름은 평원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폴러니, 부족에서 유래하며 이 이름은 나라의 다양한 풍경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북부는 475마일에 이르는 발트해 해안선까지 넓은 평야로 덮여 있고 남부는 장엄하고 눈 덮인 타트라 산맥의 고향입니다. 극적인 평원에서 바다, 산으로의 전환을 가진 폴란드는 극단적인 기온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름에는 95도 화씨에 이를 수 있으며
겨울에는 마이너스 22도 화씨 또는 마이너스 30도 섭씨까지 떨어져 계절에 맞는 옷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정도입니다. 인구의 97%가 폴란드 원주민이지만 이 나라는 독특한 언어인 폴란드어를 보존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도전적인 발음과 복잡한 문법으로 인해 초보자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폴란드 사람들은 영어를 매우 잘 구사하며 친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 완벽한 프라이버시 존중이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해변인 로위 해변은 북부 폴란드의 해안마을 로위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이 나라의 첫 번째이자 가장 오래된 비키니 자유 태양욕 공간입니다. 1990년대부터 이곳은 자연과 자유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독일과는 달리 유사한 해변에서는 종종 스포츠나 축제와 같은 활기찬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로위 해변은 훨씬 조용하고 디스크리트합니다. 로위 해변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의 분위기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쳐다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휴식을 취하고 자연과 연결되기 위해 한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비키니를 입고 책을 읽는 젊은 여성들이나 햇볕을 쬐고 있는 노부부 또는 조용히 해안선을 따라 걷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시끄러운 소리도 없으며 오직 파도와 바람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 지역은 주요 해변에서 약 1000에서 1300피트 떨어진 곳에 폴란드어, 영어, 독일어로 표시된 표지판이 명확히 있습니다. 이는 국제 방문객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로위 비치는 상업 서비스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함, 부드러운 모래, 맑은 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로위 외에도 폴란드에는 데믹 비치와 웨이바 비치의 스틸로 지역과 같은 유사한 장소가 있으며 이곳은 현지인과 국제 방문객이 완전한 자유와 존중, 휴식을 즐기러 오는 곳입니다. 13. 폴란드 여성은 국제 결혼의 최상 선택지입니다. 폴란드는 가장 친절하고 평화롭고 미학적으로 균형 잡힌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인 건축물과 독특한 요리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중앙 유럽의 전통과 현대 스타일이 완벽하게 결합된 여성의 아름다움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여성은 브라질 무용수처럼 열정적이지 않거나 러시아 슈퍼모델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깊이를 가진 미세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누구나 두 번 쳐다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폴란드 여성들은 대개 키가 크며 평균 약 5피트 6인치, 1.68m입니다. 균형 잡힌 체형과 북유럽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도자기 같은 피부, 매혹적인 파란색 또는 회색 눈, 자연스럽게 풍성한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움이 건강과 지성과 함께 간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형수술이나 인공 미용 트렌드를 쫓지 않고 운동, 영양, 교육에 집중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폴란드 여성들은 국제 결혼의 최상위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중앙통계청 GUS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외국인과 결혼하는 폴란드 여성의 수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독일, 영국, 미국 및 북유럽 국가 출신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모 외에도 폴란드 여성들은 자원풀하고 충성스럽고 강한 것으로 유명하며 전통 요리를 할 수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투자에 대해 논의하고 육아 책임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바르샤바나 그단스크와 같은 도시에서는 남편이 미국인이나 네덜란드인이고 아내가 폴란드인인 다문화 가족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그들은 통역사, 교사 또는 심지어 회사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양 남성들은 포럼에서 폴란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여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아내로 선택하는 것이 완벽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아래의 숫자 4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12.
폴란드의 뒤집힌 집. 인생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모든 것을 뒤집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북부 폴란드의 셰인바흐에 있는 뒤집힌 집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목적지입니다. 단지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폴란드 사회와 역사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007년에 설립자이자 자선가인 다니엘 자피에프스키에 의해 114일 만에 지어진 이 집은 문자 그대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바닥에 있고 바닥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여러분은 위에서 떠있는 식탁, 천장에서 매달린 소파, 샹들리에, 사진, 심지어 변기까지 보게 됩니다. 모두 완전히 뒤집힌 상태이며 면적은 약 807평방피트, 즉 75평방미터로 여러분이 편안하게 움직이고 멋진 사진을 찍고 스스로의 균형 감각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이 집은 신바르크 교육 및 문화센터의 일부로 세계에서 가장 긴 나무 판자가 127피트, 즉 38.83m에 이르는 인상적인 기록도 자랑합니다. 아틀라스 옵스쿠라에 따르면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단순히 천장을 걸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한 장을 되짚어보는 경험을 합니다. 이 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독특함 외에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알고 싶나요? 그렇다면 아래에 숫자 1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11. 남자를 찾는 올 여성 마을. 평화로운 남부 폴란드의 체코 국경 근처에는 미에지 오드루잔스키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남자라면 금과 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곳에서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 인구가 여성화되고 있습니다. 약 3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미에지의 오드란스키, 미에지 오더잔스키는 유럽의 중심에 여성들의 진정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시장 라이먼드 프리스코, 라즈문드 프리스코는 모든 마을 출생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소녀임을 확인했습니다. 원로들은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며 설명할 수 없는 채로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왔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환경, 유전 및 생활 방식과 같은 요인을 조사했지만 여전히 확실한 답변은 없습니다. 남성의 부족은 단순한 사회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 마을의 자원소방대는 일반적으로 남성팀으로 구성되지만 이곳에서는 전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방차를 운전하고 호스를 다루는 데 이르기까지 이 마을은 아들로 태어나는 가족에게 상을 제공하고 악령을 깨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다음에 태어날 남자아이가 온 마을의 왕자처럼 자랄 것이라 농담을 합니다. 10.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노인클럽 네트워크인 폴란드는 인구의 25% 이상이 60세 이상인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폴란드의 노인들은 기대와는 달리 외롭거나 조용히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바르샤바와 크라쿠프 같은 큰 도시부터 마우오폴스카 위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커뮤니티 클럽의 활동적인 회원입니다. 제3위 나이 대학교 유니버시테 트레체고비쿠만 해도 전국에 600개 이상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거의 15만 명의 노인들이 정기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럽은 노인들이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요가, 부드러운 운동, 춤, 학습, 미술, 공예를 실습하는 장소입니다. 심지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집에 머물지 않고 클럽에 와서 함께 신문을 읽고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차를 마시며 과거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더욱 특별한 점은 폴란드에서 노년이 활동적인 삶의 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인구통계연구소에 따르면 이 클럽에 소속된 노인들 중 거의 12%가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미술 수업, 영어 수업에서 만납니다. 또는 수업 후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아 황금기를 함께하는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클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9. 이혼 박람회 2022년 11월 12일 폴란드 포즈난 센트럼 호텔에서 타르기 로주도회 타기 로주다오 즉 이혼 박람회라는 최초의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 박람회는 슬프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대담하고 긍정적이며 매우 인간적인 접근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중앙통계청 GUS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폴란드에서는 6만 162건의 이혼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상당한 숫자이며 루마니아나 크로아티아와 같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보다 이혼율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박람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혼 변호사, 중재자, 심리학자, 심지어 사생활 탐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 후 건강과 식습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영양사들도 있어 자주 간과되는 필요에 부응했습니다. 8. 어린이들은 아동 심리학자에 의해 따로 돌봐졌으며 이들이 부서진 가족의 아픔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8번. 500개의 성의 나라. 프랑스가 화려한 궁전으로 유명하다면 폴란드는 성의 왕국으로 20에서 30마일마다 고대의 요새가 우뚝 서 있어 중세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500개 이상의 성이 있는 폴란드는 역사 애호가, 건축 사랑자, 그리고 왕좌위 게임, 상상력을 가진 누구에게나 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서 폴란드에 위치한 모즈나 성은 호거와트에 들어서는 듯한 진정한 걸작입니다. 99개의 첨탑과 365개의 방을 가진 모즈나는 단순히 거대할 뿐만 아니라 신비롭기도 합니다. 크라쿠프의 바벨성은 바벨 드래곤 전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괴물은 동굴에 살았고 요왕이 든 양에 의해 겨우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치를 통해 점령당했으며 비밀무기 시험 장소로 변모한 폴란드에서 세 번째로 큰 시아제 성을 잊지 마세요. 이 성은 지하 터널과 숨겨진 보물에 대한 소문을 품고 있습니다. 7번. 누구의 것도 아닌 땅. 타트라 산맥 사이에 숨겨져 있는 스트레니지 지역.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경계에 위치하며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곳입니다. 깃발도 없고 국가도 없으며 거주지도 없고 특별한 법률도 적용되지 않는 이 지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나라 간의 지도로 인한 오류의 결과로 일부 국경 좌표가 주장되지 않고 분쟁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대 유럽의 중심부에 불모의 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드물고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거주 인구가 없지만 이곳은 자연 애호가들과 인류의 세계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원시림, 바위가 흐르는 시내, 그리고 자코파네, 제코페인에서 하이킹이나 트레킹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타트란스카 자바리나, 테트렌스카 자바리나, 모두 배낭 여행자와 사진작가들 사이에 유명한 이 지역은 실제 모험을 제공합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어떤 나라에 속하지 않지만 이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깊은 숲, 미끄러운 길을 지나야 하며 때때로 여름철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6. 과거와 미래 사이에 다시 태어난 수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이곳은 단순히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중심지가 아니라 현대 유럽 역사에서 최악의 파괴 이후의 재탄생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85%가 파괴된 지역의 유일한 도시지만 그곳은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섰고 현재 동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복원된 고대 교회 아래에서 현대적인 커피숍을 발견할 수도 있고 크라코우스키 프레드미스크, 크레코우스키 프르체드미스카를 산책하며 노래하는 벤치에서 쇼팽의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도시는 폴란드의 재정, 교육 및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인구가 180만 명이 넘는 바르샤바는 국가 인구의 거의 5%를 차지하며 폴란드 GDP의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 시티, 삼성과 같은 주요 기술 회사와 은행의 본사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코토프와 원나 지역은 미니 실리콘밸리로 변모했습니다. 5. 수십 개의 현대적인 오피스 타워가 있는 바르샤바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인상적입니다. 이 도시는 2,000대 이상의 버스와 트램, 스위스 시계만큼 정시인 지하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300개여 개 5,000대 이상의 자전거가 있는 베토릴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친환경적입니다. 현대 바르샤바 시민들은 예의 바르고 세련되며 특히 젊은 세대는 영어를 아주 잘 구사합니다.
그들은 저녁에 국립극장에서 심포니 연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전기 스쿠터를 타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유산이 가득한 이 도시는 사람들의 삶이 빠르지만 서두르지 않으며 5번이 거대한 눈 위로와 같은 과거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겨울의 경이로움을 생각하면 보통 스칸디나비아나 캐나다를 떠올리지만 유럽의 타트라 산맥에는 전 세계 관광객으로 붐비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쿠파네의 리조트 타운에 위치한 스노우란디아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약 27,000평방피트를 커버하는 세계 최대의 눈 미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 10개의 미국 테니스 코트 크기와 비슷합니다. 이 인상적인 프로젝트는 건축가 데릭 페이틀릭에 의해 설계되었고 50명 이상의 작업자와 엔지니어의 도움으로 단 한 달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들은 6만 개의 얼음 블록을 사용하여 눈이 녹기 전에 완공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작업했으며 이는 2010년 뉴욕의 기네스 기록 미로의 2배 면적에 해당합니다. 4. 스노우란디아는 유럽의 새로운 겨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단순히 지나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복잡하게 얽힌 하얀 미로는 턴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종종 30분 이상 길을 잃고 진짜 모험 게임처럼 혼란스럽고 흥미진진한 기분을 느낍니다. 미로를 통과하면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예술가들의 얼음 조각이 전시된 장엄한 눈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 공원 전체가 수백 개의 색이 변하는 LED로 빛납니다. 프리즌의 실제 버전으로 스노랜디아를 변모시키며 폴란드의 발렌타인데이를 만끽하게 합니다. 서양의 발렌타인데이가 촛불 아래 초콜릿과 장미를 주고받는 것이라면 폴란드는 훨씬 더 낭만적인 버전이 있습니다. 이를 눈꽃밤 또는 쿠파와의 밤, 쿠파와 나이트이라고 하며 매년 6월 21일 여름지점을 맞이하여 열리는 슬라브 사랑의 축제인 비앙키, 위앙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짧은 밤인 이날의 주요 행사는 비앙키의 수도로 알려진 크라쿠프에서 열립니다. 20년 넘게 이 도시는 쿠파와의 밤을 대규모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시켜 매번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비수와 강은 수천 개의 손으로 짠 꽃 화환들이 빛나는 촛불과 함께 젊은 여성들에 의해 부드럽게 떠내려가며 마법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젊은 남성들은 용기의 의식을 위해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에 모입니다. 이 축제는 음악과 불꽃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료 화환 만들기 코너, 사랑 운세점 보기 부스, 그리고 강가에 활기찬 야시장이 마련되어 있어 동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젊은 사람들은 올해 사랑의 행운이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줄을 섭니다. 재미있는 점은 남자가 화환을 집어들고 여자가 그걸 다음날 돌려받으면 결혼할 기회가 있다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3. 유럽 최대의 야외 음악 축제입니다. 만약 영국의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이 야외 음악 축제의 정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세계 최대의 무료 축제이자 유럽에서 가장 열광적인 야외 음악 이벤트 중 하나인 폴란드 록 페스티벌에 가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축제는 폴란드 서부의 작은 도시 코스토루신 나도드롬에서 열리며 매년 평균 60만 명에서 75만 명이 모입니다. 한때는 100만 명이 참석자 기록을 세운 적도 있습니다. 수백 에이커에 걸쳐 펼쳐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다음 아침까지 록, 레게, 전자음악 및 인디음악이 울리는 거대한 무대들이 즐비합니다. 1000명의 젊은 여성들이 무지개 깃발과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드럼과 레이저에 맞춰 춤추고 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초현실적인 장면입니다. 큰 캠핑 구역과 아침 요가 수업, 수공예품 판매대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코트, 예술 워크숍, NGO 전시 및 밤새 계속 춤추고 난 후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조용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록 외에도 폴란드에는 독특한 문화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라쿠프의 비안키 축제에서는 사랑을 기원하며 사람들이 비스툴라 강에 꽃 화환을 띄워 보내고 크라쿠프의 피에로기 축제에서는 수백 가지의 만두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전통에서 퓨전까지 이 유럽의 숨겨진 미식 천국입니다. 슬라브, 독일 및 유대인 요리가 섞인 역사를 지닌 폴란드는 다양한 맛의 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풍부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전통 중 하나는 시럽 맥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맥주는 단순히 차갑고 깨끗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라즈베리 또는 생강 시럽과 혼합된 황금색 맥주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에 상쾌하고 달콤한 음료로 변신시키기 위해 폴란드는 시나몬, 정향, 그리고 가끔은 말린 오렌지 조각을 넣어 맥주를 데우고, 독일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뮬드 와인의 독특한 변형인 뮬드 맥주로 만듭니다. 폴란드 전통 요리는 소세지와 삶은 계란이 담긴 발효 호밀빵으로 만든 신맛 나는 수프인 주렉, 저크, 과 중국 만두와 비슷한 피에로기, 피어로지아이 같은 수프들로도 빛납니다. 평균 폴란드인은 연간 100개 이상의 피에로기를 먹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비건 운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와 크라쿠프에서는 트리버드바이저에서 4.5에서 5점으로 평가받는 식물 기반 레스토랑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의 젊은이들 중 10% 이상이 채식주의자거나 비건이며, 이는 동유럽에서 특히 높은 비율입니다. 번호 1. 폴란드의 생활비. 유럽에서 사는 것이 억만장자처럼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폴란드는 기분 좋은 예외입니다. 기본부터 시작해봅시다. 주거. 바르샤바나 크라쿠프와 같은 큰 도시에서는 다운타운에 있는 현대적인 원룸 아파트를 월 약 2,500지워티, 즉 약 630.00달러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 의향이 있다면 버스로 20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가격이 400에서 500달러로 떨어집니다. 루블린이나 제수프와 같은 작은 도시에 가면 월 300에서 350달러에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면에서 폴란드는 가정 요리사들에게 천국입니다. 고기, 채소, 유제품, 계란 및 몇 잔의 맥주를 포함한 일주일 장보기가 보통 약 250에서 300지워티, 즉 60에서 75달러 정도 소요됩니다. 거리 카페에서의 카푸치노는 약 3달러이고 평균적인 레스토랑에서의 정식 식사는 1인당 약 9에서 12달러로 미국의 대부분 패스트푸드보다 저렴합니다. 교통비도 매우 저렴합니다. 대중교통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성인 월정기권은 약 100지워티, 즉 25달러입니다. 학생, 노인 및 장애인은 많은 도시에서 큰 할인을 받거나 심지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룸 아파트의 기본 공과금인 전기, 수도, 인터넷 요금은 월 약 150에서 200달러입니다. 고속 인터넷은 매우 빠르며 보통 월 15에서 20달러의 데이터 제한도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한 사람이 폴란드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려면 월 약 1000에서 1200달러 정도 소요됩니다. 이 비용으로 보아 폴란드가 방문하고 싶거나 이사하고 싶은 장소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폴란드에서 돈을 절약하는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오고 싶고 비자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7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세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폴란드를 탐험했습니다. 오늘 여행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도 세계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